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하루님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전번 강의에 연이어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음식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강의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음식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잠시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만들 때 기운이 찬 음식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기운이 더운 음식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죠. 자, 오늘은 오이를 무칠 건데요. 요즘 오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이는 여름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오이는 대표적으로 기운이 찬 음식입니다. 오이를 먹을 때 우리 전통을 보면은 꼭 섞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부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자연식 강의를 할 때에도 9가지 강의 중에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가만히 보면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생각해서 이미 맞춰 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당연히 몸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운이 찬 음식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겨울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름에 먹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거의 익혀서 먹질 않죠. 생으로 먹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더욱이나 기운이 찬 걸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찬 기운이 느껴져서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주로 여름에 나는 음식들은 기운이 찹니다. 여름에 나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기운을 낮춰주죠. 우리 몸의 기운을.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보관했다 먹는 음식들은 우리의 기운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체질은 어떨까요? 저의 경우는 조금 찬 체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을 조금 더 떨어뜨려 줘야 되고, 또 저같이 몸이 좀 찬 사람들은 너무 떨어뜨리면 여름에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레시피를 오이 하나에 부추를 5개를 써라 이렇게 주면 그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찬 사람들한테는 부추의 양을 조금 올리고 오이의 양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이의 양을 올리고 부추의 양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여름에는 이만큼 해서 이렇게 맞춘다면 겨울에는 오이를 익혀 먹는다든가 빼고 부추를 다른 것과 같이 먹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의 조화는 이것이다라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자기 몸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체질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 날씨,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이는 기운이 아주 찹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써도 되는데, 어떨 때는 이걸 약간 절이는 음식은 요거 한 3 정도를 깎으면 썰었을 때 조금 부드럽고 소금도 빨리 먹어서 빨리 절여지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3줄만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얇게 썹니다. 자, 오이를 제가 이렇게 썰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오이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목적이 바로 그거죠. 자연이 우리에게 몸 안이 높아지지 않도록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담아서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절여 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상태는 조화입니다. 중간에 가장 가까운 음식들이 가장 좋은 음식이며, 여름에는 더 찬 음식, 겨울에는 더 따뜻한 음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되 그걸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내 몸에 찰 것이냐 그거를 감지하시면 됩니다. 오이는 차다가 바로 감이 옵니다. 넣고요. 자, 소금으로 우선 이걸 절이겠습니다. 소금도 바닷소금은 어떻다 그랬어요? 찹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넣어서 버무려서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부추입니다. 이게 기운이 따뜻합니다. 기운이 낮으신 분들은 요거를 음식에다 조금씩 넣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이가 지금 10개 이렇게 얇게 점여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큰 부추를 넣으면 먹기가 너무 어그적거리니까 요걸 아주 잘게 썰어 보겠어요. 아주 파 썰듯이 가늘게 썰어서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부추가 다 썰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도 약간 이렇게 절여져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절여진 상태에서 요거를 약간 물기를 좀 빼내고 오이를 오돌오돌한 상태로 이런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국물이 남을 거예요. 이게 절여진 그 국물인데 다른 곳에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소스를 만들 때 아주 좋은 국물이 됩니다. 이게 오이에서 빠져나온 국물이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간이 일단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말했던 부추가 있죠. 그래서 이 부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마늘이 조금 들어갑니다. 한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잘게 갈아서 한쪽을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그 화산 소금을 조금 넣고 싶어요. 왜냐면 소금 중에서 열이 높은 게 바로 그 화산 소금과 돌소금입니다. 이 화산 소금이 맛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부추가 들어갔으니까 약간 소금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여기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냐면요. 한 가지 더 기운이 따뜻한 게 있습니다. 고지베리라고 이제 그 추운 지방에서 나는 고지베리인데 여기 오이에다 넣으면 오이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통통하게 과일같이 돌을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이 기운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넣고 이게 이제 물을 빨아들이면서 조금 더 불어날 건데 자, 여기다 드레싱 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후추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레몬을 넣을 겁니다. 약간 새콤해야 맛있어요. 자, 레몬은 어떨까요? 기운이 찹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간 부추와 고지베리는 기운이 따뜻하고 오이와 레몬은 기운이 찹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신 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몸에 열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까지 많이 넣으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입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맛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그걸 모른다면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나는 아주 신 거를 넣으니까 조금 힘들더라.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 가족들이나 뭐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적당히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다 맞추시면 되고요. 레몬을 적당히 넣었습니다. 벌써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을 겁니다. 참기름도 기운이 따뜻합니다. 참기름 그 참깨 자체가 기운이 따뜻해요.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깨를 조금 넣겠습니다. 듬뿍 통깨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믹스를 하고요. 와, 시원하게 작은 뚝배기에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나는 이 마늘과 참기름의 향내가 아주 대단합니다. 저 여기다가 저는 약간의 화산소금을 뿌리고 통깨를 약간 해서 위에다가 뿌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춘 그런 오이와 부추와 고지베리와 레몬의 밸런스가 맞는 여름에 먹어도 시원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차지 않은 그런 그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쁜 그 음양의 조화가 맞는 오이 부추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